안녕하세요. 바이럴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보안입니다. 혹시 메이지 카트, 홈제킹, 웹스캐닝, 보안에 관심이 있거나 보안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최근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같은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출시됐습니다. 아카마이에서 아카마이 페이지 인티그리티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카마이 전문가님들을 좀 모시고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이나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웹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빈그룹 아킨스마트라는 회사에서 IT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강삼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네, 오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아카마이 페이지 인티그리티 매니저. 이제부터는 줄여서 아카마이 PI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아카마이 PIM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아카마이를 잘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저는 국내에서는 CDN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김도균 본부장님께 아카마이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카마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아카마이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아카마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일본어 같기도 하고요. 네. 하와이 말로 스마트, 인텔리전트, 쿨, 이런 용어인데 이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한 98년 정도에 네. MIT에서 저희 회사가 동아리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훨씬 넘은 예. 회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MIT에서 저희 지금 창업자이자 공동 CEO? 설립자이신 CEO이신 탐 레이튼 박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옆방에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음. 팀 버너스리라는 교수님이 계셨다고 해요. 네. 그분께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병목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견을 하시고 이제 아카마이 창립자이신 탐 레이튼 박사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CDN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8년도에 저희가 한국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2008년이요. 예. 그리고 2008년 전에도 한국 지사가 설립되기 전에도 이제 한국 고객들이 글로벌 기업들은 그 아카마이를 이제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게 2008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2년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한 6,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6,000명. 예. 그리고 CDN 업계에서는 지금 당연히 독보적으로 1위.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CDN을 만든 회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아카마이는 그냥 CDN 회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네. CDN도 같은 CDN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CDN 회사가 오늘의 주제가 또 보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아카마이는 어떤 건지 아주 짧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카마이가 예. 스스로 아카마이는 보안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CDN이라는 거는 저희가 캐싱,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캐싱으로 시작된 저희가 CDN 1.0이라고 소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초창기. 예. 아주 초창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네. 캐싱으로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정적 컨텐츠 외에 동적 컨텐츠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직접 오리진 서버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가속이라는 또 추가 기능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네. 그 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만한 어떤 데스크탑에서만 항상 네. 일을 하시다가 노트북으로 이제 바뀌고 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또 이제 IoT로 또 가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아카마이 CDN은 엣지 플랫폼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CDN도 다 같은 CDN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간략하게 그 의미는 뭐죠? 아카마이처럼 이렇게 그 같은 CDN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카마이가 이런 전체적인 CDN 그 시장에서 네. 그 독보적일 수 있는 이유는 CDN 엣지 서버가 전 세계에 그런 그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엣지 서버에 대한 제일 방대한- 커버리지가 굉장히 방대하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ISP들 네. 이런 ISP들과 몇만 개 이상의 네. 수만 개 이상의 그 ISP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캐싱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네. 가속에 대한 영역도 저희가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도? 보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네. 보안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카마이가 이렇게 CDN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네.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US 사이트를 제외한 US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한 대부분의 트래픽을 아카마이가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뭐 트렌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공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보안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줄 수 있겠다. 위협 정보가 예. 가장 많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어떤 그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날 경우에 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에 그런 특정 트래픽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특정 공격들이 또 많이 몰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보안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네. 저희가 한 5년 정도 전부터 네. 계속해서 지금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DN이 발전해 간 것처럼 네. 저희도 이제 보안을 영역별로 나눠서 웹에서 일어나는 네. 모든 전반적인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보안 서비스를 점점 진화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네. 디도스부터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보안 영역까지 모든 이런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점점 완성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미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디도스 영역, 네.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그다음에 뭐 API 공격이라든지 봇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의 선두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확장해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멀웨어라든지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는 어떤 악성 코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서드 파티 스크립트에 대한 방어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까지 탑재된 네. 그런 보안 영역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고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 영역을 계속 이렇게 진화시켜 가면서 고객분들도 같이 아카마이를 이제는 단순히 그냥 벤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보안 여정에 네. 기업의 보안 여정에 함께 갈 보안 파트너로 파트너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 파트너다. 예. 오늘 주제인 아카마이 핌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카마이 핌은 서드파티, 특히 서드파티 스크립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런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진 아키텍트님께서 이런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빈스마트에서 IT 기획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강상진입니다. 오늘 메이지카트 공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지카트는 사실 그 해킹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네.
보안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그 해킹 그룹, 해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패턴은 악성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퍼스트 파티 혹은 서드 파티 스크립트 코드에 삽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신용카드 같은 그런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런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득한 개인정보들을 다크웹에서 하나에 뭐 $10에서 $45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은 그 계정을 사용해서 직접 뭔가 결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부정거래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메이지카트 피해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 말 정도였고요. 최근, 특히 2018년 이후로 상당히 공격이 빈번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은 회사들은 티켓을 판매하는 티켓마스터라는 서비스하고 그리고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온라인 결제 진행하는 서비스들이 임팩트를 받았고요. 메이시스 뭐 이런 데도 있었죠? 네, 메이시스 백화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그래프에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존 자체가 공격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아마존 S3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보안 설정을 이제 취약하게 해놨을 경우, 그래서 그 S3 버킷에 스크립트를 담아놓고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캐닝을 해서 그 보안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바꿔놓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로 막 이슈화 됐었는데 이게 메이지카트 공격이었군요. 네, 메이지카트 공격 같은 경우 뭐 온프렘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크립트의 보안이 취약한 경우는 모두 타겟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 공격이 좀 잦아지는 그런 추세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부터 상당히 많아졌고 네. 아직 2020년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네,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건 빙산에 되게 조금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이게 마치 코로나 같아서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웹사이트가 감염이 됐어도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고객이나 관리하는 관리자분 모두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러다가 이 메이지카트 그룹에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빼간 다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스크립트를 원복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네. 사실 피해 사례는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브리티시 에어웨이에 있던 공격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배기지 클레임, 즉 수화물 관련 로직을 처리하는 웹사이트에 모더나이저라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더나이저 자바스크립트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혹은 웹브라우저의 호환성을 검사하는 자바스크립트라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메이지카트 그룹, 그 해킹 그룹에서는 이 스크립트를 변조를 해서 약 22줄의 변조된 코드를 넣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이 이제 변조된 스크립트인데요. 파일명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용자나 혹은 브리티시 에어웨이 관리자가 봤을 때 이게 변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도 이전에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가 코맨드 인젝션 같은 일반 레이어 7의 공격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취득하거나 스크립트 변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이후에 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변조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8만 건이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약 2주간 한 38만 건의 그 거래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단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건 이제 기사화된 메이지카트 공격 사례인데요. 맨 위에 있는 그 몬조에서 트위팅한 거는 이제 몬조는 어떤 이제 그 은행인데요. 은행이요? 네.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통해서 캐시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정보가 유출됐으니 모두 바꿔주겠다라고 2018년 9월에 트위팅을 한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개인정보도 많이 유출되지만 또 부가적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신용카드나 캐시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또 발급 비용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개인정보 유출을 이제 방조했다 해서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수 있어서 네. 피해액은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따라서 네. 네, 한국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는 외신에 보도된 메이지카트 공격에 대한 이제 피해 사례가 나열된 것이고요. 특히 2018년, 19년에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네.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메이지카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플로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해커가 이 온라인 쇼핑몰 서버 접근 권한을 탈취하거나 혹은 스크립트 변조할 수 있는 권한을 탈취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몰래 숨겨놓습니다. 사용자는 그것을 모르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구매할 재화를 선택을 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한 신용카드 정보에 이제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유효 날짜 그리고 CVV 번호 같은 이제 개인 정보들이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 메이지카트 해커에게 전달이 됩니다. 메이지카트 해커들도 마치 디도스 공격처럼 그 CNC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내리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서버로 그 정보들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 이 개인 정보들이 메이지카트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뭐 단순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서드파티 스크립트가 변조되는 과정은 첫 번째 그림은 example.com이라는 예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웹사이트는 대부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 레지스로 시작하는 도메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고 있다가 만약 그 메이지카트 해커들이 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권한을 탈취를 해서 변조를 하게 되면 사실 HTML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협을 탐지하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네, HTML은 하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는 보통 서드 파티뿐만 아니라 퍼스트 파티 즉 자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스크립트를 넣는 경우를 퍼스트 파티라고 하는데요. 네. 퍼스트 파티 스크립트도 이 메이지카트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직접 HTML에 삽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웹서버의 어떤 권한을 직접 탈취를 해서 직접적으로 HTML 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변조하는 경우입니다. 서드 파티뿐만 아니라 퍼스트 파티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격하고 머레어하고 뭔 차이가 있죠? 멜웨어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에 뭔가 오염된 코드를 넣고 그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고객의 PC가 변조되는 경우고요. 네. 메이지카트 공격은 이제 웹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PC가 감염된다기보다는 웹브라우저가 어떤 보안성이 낮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PC가 감염되는 건 아니다. 네. 또 하나의 타입은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우저 확장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번역기를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익스텐션 자체가 감염이 된다고 하면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端에서 변조하는 거는 또 상당히 쉽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서버에 권한이 없더라도 브라우저端에서 변조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통한 브라우저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웹 스키밍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스키밍이라는 단어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온라인 결제 이전에 일반적인 ATM기 카드 입구에 저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페이크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기기를 부착을 해서 어떤 카드를 집어넣는 순간 그 정보를 읽어서 해커에게 전달하는 그런 공격을 이제 스키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TM 카드나 이런 그런 기계의 특수 장치를 부착해서 여기다 카메라도 붙이고 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촬영을 해서 여기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와 그 몰래 카메라가 촬영한 어떤 비밀번호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그런 공격이 스키밍 공격인데요. 웹 스키밍은 요게 그대로 온라인 버전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하는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가 작동하는 코드를 변조하는 방식이고
사용자 신용카드 정보 같은 금융결제 정보를 악의적으로 탈취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격을 당했던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HTML이 있고 중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에는 구글 확인을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라고 주석을 달아놨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메이지카트에서 달아놨을 수도 있고 혹은 저게 정말 구글 용도의 스크립트일 수도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소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블러링 처리를 해놨는데요. 저 주소를 바꿔놓거나 저 주소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변조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조된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이걸 또 평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해시 값으로 변조를 해놓습니다.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놓고 그래서 일반인이 저 자바스크립트를 열어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게 저렇게 인코딩을 해놓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발견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그 악의적인 탈취를 하는 로직을 다시 한번 인코딩을 해놓습니다. 이런 것이 웹 스키밍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입력 폼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는 걸 폼 제킹이라고 하는데요. 폼 제킹은 이제 저희가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를 할 때 크레딧 카드 정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팔 같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이 이름하고 그 신용카드 번호 정보, 그다음에 유효 날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 즉 서밋 버튼을 누르잖아요. 서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폼제킹 공격이 적용된 웹사이트의 경우 오른쪽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마치 이미지를 호출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지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이지카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CNC 서버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그 주소 자체를 인코딩을 해놔서 이게 마치 다른 서버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안에서 무슨 로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게 암호화를 해놓는 거죠. 네, 엄청 정교한 공격이네요. 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웹사이트의 로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폼제킹 또한 웹 스키밍의 공격 기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게 입력하는 폼에 대해서 정보를 탈취해가는 방식을 폼제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발생시키는 피해도 동일하고 네. 사실 어쨌든 결국은 스크립트를 맞습니다. 변조시키거나 네. 악성을 삽입하거나 네. 뭐 이런 스크립트 위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뭐 CSS에다가도 변조 스크립트를 넣는 기법이 발견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서드 파티뿐만 아니라 그 서드 파티가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포스 파티라고 하는데 네. 포스 파티를 변조시켜서 원래의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그런 기법도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관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CSP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텐트 시큐리티 펄러시라는 것이고요. 이 스크립트가 조회할 수 있는 도메인이나 주소를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도메인에 스크립트를 호출했을 때 브라우저 단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그 로직이 실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을 C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와일드카드 방식으로 설정을 하거나 이미지는 어느 도메인에서만 호출하겠다. 뭐 자바스크립트는 어느 도메인에서만 호출하겠다. 이런 것들을 웹서버에 설정함으로써 중간에 다른 사이트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오지 않도록, 즉 웹페이지가 변조되면 실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기법이 CSP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나요? 근데 CSP가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있고 네.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100%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걸 지원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SRI 방식인데요. SRI는 서브 리소스 인테그리티, 즉 하위 자원에 대한 무결성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code.jquery.com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는데요. 여기 보면 인테그리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 SHA-256 해서 이제 난수가 있는데 저 값은 뭐냐면 저 파일의 내용을 해시화를 해서 아예 저렇게 구문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는 저 자바스크립트를 갖고 와서 해시를 만들고요. 저 해시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변조가 되었다면 해시값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웹사이트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Mutation Observer API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관리자가 설정한 내용 외에 다른 코드가 들어갔다면 여기서 검증이 되고요. 더 이상 그 페이지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에 대한 준비로 세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든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했을 때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방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메이지카트 공격을 방어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수동으로 방어하기가 힘든 이유가 변조된 스크립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특정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이 도메인이 호출하는 서드파티, 포스파티의 스크립트를 어느 도메인에서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맵을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제로 요거는 www.akamai.com, 아카마이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요 지도를 보시면 아카마이.com에서 호출하는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또 광고에 대한 스크립트를 사용한다거나, 일반 웹에서 사용하는 공통 라이브러리 모듈을 호출한다거나, 즉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메인에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웬만한 사이트들은 약 60% 이상이 서드파티를 통해서 컨텐츠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60%나요? 네. 직접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된, 다른 회사에서 그렇죠. 개발된 것들을 붙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애널리틱스 도구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용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서드파티 스크립트로 넣어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SNS,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뭔가 코멘트를 남긴다거나 이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상당히 많은 서드파티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지카트 때문에 서드파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도 바이랄 네트워크 사이트들 한번 진단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어땠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상보다 한 2배 이상. 그게 왜 그러냐면 서드파티 스크립트가 또 다른 사이트에서 또 본인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오거든요. 상당히 이게 거미줄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시성을 가지고 그 웹사이트 관리자가 모두 우리가 어느 서드파티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파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진단을 해서 오늘 변조된 코드가 없다고 해서 내일 안전하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에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보호하려고 해도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보호 방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일일이 그 페이지마다 그런 감시할 수 있고 뭐 이런 스크립트를 심어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고된 작업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서드 파티는 우리 회사도 아닌데 핸들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드 파티는 아무 고지 없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악성 변조인지 아니면 그냥 버전업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웹은 변화도 심하고. 맞습니다. 또 서비스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사실 보안을 적용하기엔 더 어려울 테니까요. 이 현실적으로 좀 일일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웹 보안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것이 저희 속담에도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때 드릴다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사이트에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만 실제로 신용카드 정보나 뭔가 금융결제가 일어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방송 이후로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사이트에 공격만 들어오지
안아줬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운영하다 보면 네. 예,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런 메이지카트 공격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카트는 자바스크립트 변조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인데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 그 취약점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CVE 알려진 취약점. 네, 알려진 취약점을 이제 알려주는 사이트 정보인데요. 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2020년에도 상당히 많은 자바스크립트의 취약점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뭔가 상품화한 서비스들도 취약점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메이지카트도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M으로 시작하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 변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오픈소스 자체가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모두 다 보안 담당자가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메이지카트 공격에 대한 만약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드파티 스크립트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크립트, 즉 포스 파티 스크립트를 도메인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서드파티를 비롯한 모든 스크립트를 사전에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변조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시성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취약점,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즉 저 CVE 페이지를 보면서 거기서 발견된 취약점을 계속 우리 웹사이트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요. 웹사이트는 항상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까지는 보통 서버 영역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와프라든가 뭐 디도스 프로텍션이라든가 네. 그렇지만 메이지카트는 웹서버 영역도 물론 조금은 포함이 되지만 클라이언트 영역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건 실제 접속한 사용자 브라우저 단에서 발생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웹서버 관리자가 원격에서 그거를 탐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웹 보안으로는 네. 그걸 대응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뭔가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뽑자면 네. 웹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뭔가 자동화된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화된 대응, 매뉴얼 대응이 아니라 자동화된 대응이 필요하고요. 어떤 스크립트가 언제 차단되었는지, 즉 브라우저 단에서 내가 SRI나 CSP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차단이 되었는지, 어느 사용자한테 발견되었는지 하는 모니터링 도구가 필요하고요. 네. 만약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사후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에게 사과를 하고 네. 뭔가 보상안을 만들거나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이거를 뭐 금융당국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이제 사후 처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받았는지 좀 뭔가 리포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로직을 그 웹사이트의 로직에 넣기보다는 자동화된 뭔가 도구로서 웹사이트에 큰 변경 없이 업데이트 없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현업에서는 이커머스를 담당하는 웹개발팀은 새로운 로직을 넣거나 뭔가 프로덕트 팀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능을 추가하는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 보안 부분까지 모두 다 감안해서 스크립트나 어떤 로직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뉴얼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자동으로. 네, 자동적으로 뭔가 모니터링하고 알려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해야죠. 네. 근데 요즘에도 그래서 보안업계에서도 요즘에 보안 자동화가 좀 되게 화두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자동화된 도구가 바로 아카마이 핌이라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아카마이 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